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며 1790선을 지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로 바닥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 그리고 미국 FOMC 등 굵직굵직한 대내외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급감하는 등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VS의 정은성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그래도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결국 고용 지표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한 이후에 국내 증시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 사실은 큰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수급에 휘둘린 하루가 되지 않았냐라고 좀 판단하는데요. 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IT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강화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끌었었는데, 이후 외국인들이 IT주들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좀 완화가 되고요. 이후에 이제 선물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좀 강하게 늘리면서 베이시스가 강세로 다시 강세폭을 확대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뭐 크다른 어떤 이슈보다는 수급적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뭐 장 후반에 다시 매수세를 유입하면서 현물에서 3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좀 전환이 됐었는데, 오늘의 시장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매도의 합이 겨우 1조 1천억 원이었었거든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뭐 산다든가 또는 시장이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의 합이 한 3조 원은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겨우 1조 원 이상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뭐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의미 없는 하루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지난주부터 지루한 어떤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장의 움직임이 지루하게 움직이는 만큼 그냥 휴가 간다는 마음으로 시장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휴가를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강한 기대감보다는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좀 눈치 보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 결정이 이제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대응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내일 FOMC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FOMC 회의가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에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외국 증시, 즉 미국 증시가 안 좋았으면, 즉 그 지표가 부진되면서 결국 안 좋게 움직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낙폭을 만회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흘러감에 따라서 결국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일 이런 코멘트가 없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경기 어떤 정책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사실은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FOMC 회의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달에도 마찬가지듯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한 출처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듯이 이번에도 혹시나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요동칠 가능성은 크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이벤트들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은 큰데, 결국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가 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가 중요한 것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의 옵션 포지션대로 마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코스피 200 지수가 235에서 237 사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환산한다 그런다면 1800에서 1810포인트 정도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라든가 아니면 금통위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든 간에 일단은 옵션 만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상승 쪽으로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편안하게 시장을 보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일단 비중을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800
1800선 부근에 다가서면서 지수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1790포인트, 한 1800선 돌파를 1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추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최근 코스피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을 짚어주시죠. 글쎄요, 뭐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짚어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엉덩이 무거운 놈이 결국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만큼 좋은 종목 사다 놓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올라간다는 말이 이제 이 격언에 좀 어울리는 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보는 기준은 코스피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그냥 뭐 미련하게 좀 좋은 종목 사다 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수대가 1800포인트 또는 1820, 30포인트를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네.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1800포인트 이상에서 지수가 형성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땐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만약에 1800포인트 이상으로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1800 이하로 1800 이하로 좀 지수가 형성이 된다 그런다면 그때는 또 이제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어떤 부담감대로 비싸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다면 조금 팔아놓았다가요. 다시 싸다라는 인식이 든다 그런다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 짚어봤고요. 이렇게 90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누구나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데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거기에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을 적어주시면요.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 이어갑니다. 네,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네, 정 팀장님, 오늘 네.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 한 종목인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이수그룹 계열의 인쇄회로 기판, 즉 PCB를 주 제품으로 생산을 네. 해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맞물린다 그런다면은 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2년 4월 페타시스에서 이수페타시스로 상호가 변경이 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주 거래선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PCB 같은 경우는 LG전자를 주 거래선으로 좀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스코와 알카텔을 1, 2 거래선으로 조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매출액 확보가 좀 용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PCB에서는 LG전자라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다른 어떤 주력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스코와 알카텔을 1, 2 거래선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매출액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기업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수페타시스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탄탄한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단기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예. 7억 원의 단기순 손실이 발생했었는데 이후에 2008년, 2009년도에 어떤 대규모의 단기순 이익을 실현해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2010년 3월 또는 2월 달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올해 2월 달까지 누적 실적을 본다 그런다면 단기순이익이 벌써 10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도 전체 단기순이익이 177억 원임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105원이면은 엄청 어떤 꾸준한 단기순이익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단기순이익이 110억 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2007년도 대비 엄청난 성장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2009년도는 그보다 더 큰 성장을 했고요. 네. 결국 2010년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매출액의 성장성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는 바람에 결국 이제 재무 구조 역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7년부터 작년까지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요. 네, 이렇게 뭐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실적은 괜찮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이슈들을 짚어가고 계신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두 개의 주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IT 업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PCB를 주력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신장비 네트워크를 주력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10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었는데, 이 최대 실적의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용으로 쓰이는 고다층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액 증가로 인해 가지고 2분기 81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80억 원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런 기대감들, 즉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연일 강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대, 가장 빠른 어떤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망 통신에 대해서는 결국 다른 나라들보다 선진국에 대해서 많이 뒤지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아이폰을 대세로 이제 스마트폰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이에 따른 무선랜 확보가 좀 강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아이폰이 성공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에 무선망이 제대로 깔려 있었고, 이 무선망을 아이폰이 제대로 이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국내 역시 최근에 어떤 그 무선망 확보에 좀 연일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달에 SK텔레콤이 스마트폰 요금제 올인원 5 요금제를 사용하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무제한 통신비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요금제를 발표한 이후에 결국 이제 장비 확보에 대한, 즉 통신 설비 확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결국 이제 KT가 2015년까지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결국 와이파이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에 결국 이제 통신 장비주들의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내에서 제대로 된 어떤 통신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네트워크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출액의 증가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역시 북미 지역의 어떤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어떤 장비 매출액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통신장비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PCB 같은 경우에도 LG전자를 제가 주 거래선으로 납품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전자가 최근에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가 됐다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연초에 좀 급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볼 때는 LG전자의 어떤 이런 우려감들은 뭐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도 역시 옵티머스를 출시한 이후에 옵티머스 Z를 출시하였고요. 앞으로도 핸드셋 부분에 대한 어떤 영업망은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라는 어떤 그 LG전자의 발표가 나타남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자회사인 이수 앱시스를 통해서 LED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어떤 호황, 그리고 신규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가 역시 최근에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막연하게 사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PCB, 인쇄 회로 기판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 시장과 연관을 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1분기에 IT가 오버슈팅된 면이 있기 때문에 IT 경기의 하반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에 IT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한번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경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경기 선행지수가 연일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IT 업황에 대해서 우려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 지표는 좋게 나타났다가도 잠시간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지표가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성장성이 좀 둔화된 상태이지 나빴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전기전자재, 즉 IT 업황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편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B라는 것은 전기전자, 즉 IT 업종에 대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중요한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이
좀 고사양화, 그러니까 IT 제품들이 고사양화 또는 뭐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부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대세라고 한다 그런다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예. 스마트폰과 풀터치 스크린폰의 보급이 10%가 늘어난다 그런다면은 PCB의 수요는 15%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품이 다양화되고 결국 기술이 좋아진다 그런다면 PCB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경기 침체 이후에 국내 어떤 IT 기업들이 결국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거의 뭐 싹쓸이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은 결국 경기 회복기에 또는 경기 화랑기에 때는 더 큰 어떤 시장 점유율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경기 어떤 우려감들은 사실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은 네. 경기 우려감보다는 국내 어떤 그 I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만약에 지금에서 턴을 해서 조금만 더 수치가 좋아진다 그런다면은 매출액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기간과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좀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PCB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요. 이것 역시 IT 업황 역시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업황 둔화 우려감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경기 업황 둔화 우려감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진단과 함께요. IT 업황에 대한 우려를 한 발 물러나 생각하더라도 이 PCB의 매출 호조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수페타시스가 통신 장비 업체다 보니까요. 통신주의 하반기 실적과 흐름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조금 통신주하고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이제 SK텔레콤과 KT가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판 승부를 벌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SK텔레콤이 흔히 이야기하는 사용료, 그러니까 무선 데이터 사용료를 올인원 55,000원 이상이면은 무제한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결국 경쟁성이 좀 강화되면서 KT가 이에 대해서 맞불을 놓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성 악화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악화는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트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상황이 결국 와버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KT와 SK텔레콤이 본격적인 어떤 통신 설비 장비를 영위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통신 장비들의 매출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SK텔레콤과 KT의 어떤 본격적인 네트워크 장비 확대 그리고 미국의 어떤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의 어떤 불가피한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주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우려감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 그것이 하나의 호재로 좀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사업에서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호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통신주, IT주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 생각하더라도 꾸준한 실적 호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이수페타시스 한번 나도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술적인 분석과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연초에 주가가 약 2,250원대, 2,250원에서 2,500원대의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사실은 3,500원대까지, 물론 오늘은 이제 3,300원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3,000원 후반대까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다소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연일 급락이 나타나면서 추세선 하단부까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면 추세선 하단부에서 정확하게 지금 반등이 일어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추세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방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반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임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상승 추세 하단부에서 완벽하게 위치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뭐 3,700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7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하시도록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3,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다시 2,5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기술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3,700원대로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설정. 그리고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 분할 매수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수 페타 시세 3,3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번 내일 시장을 한번 보시고 들어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고수의 투자 비법 기업을 하면 투자가 보입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이수 페타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이어갑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들 일주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보죠. 네, LG전자는 뭐 최근에 좀 말들이 많았던 연초 이후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하이닉스 또는 LED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시장에 가장 핫 이슈가 됐던 종목은 LG전자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연초 이후에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LG전자 계속해서 매를 맞았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LG전자가 하락할 때마다 느꼈던 게 얘는 무조건 사두면 돈 될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급락을 할 때, 시장이 좀 부담스러울 때 최근 좀 연일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연초에 말들이 많았던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LED TV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은 가격적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역시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옵티머스를 출시한 이후에 옵티머스 Z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경쟁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LG전자가 발표를 했고요. LGTV 역시 삼성전자의 초기 시장을 빼앗겼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 LG전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초기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강한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를 따져본 이후에 결국 이제 경쟁사들이 먼저 뛰어들고 돈이 된다 싶으면 그때 뛰어드는데 신기하게 뭐 가격적인 어떤 뭐 우위감을 나타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LED TV와 스마트폰도 결국 이거와는 크게 다른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맞을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연초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은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수보다 먼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초에 결국 이제 LG전자를 때렸던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수급적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시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오늘 현재가는 10만 7천 원인데요. 매수는 10만 원에 하셨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죠. 이어서 SK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SK증권은 사실은 증권주 전체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앞서 LG전자를 말씀해 드릴 때는 종목별로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라고 말씀해 드리는데요. 결국 전체적인 업종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결국 SK증권, 즉 증권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타났다 하지만은 여전히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싼 측면에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시장하고 좀 맞물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근에 시장은 사실은 지난주 실적 시즌이 거의 끝이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적 시즌이 끝이 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결국 시장에서는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결국 증시를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SK증권주를 비롯한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해야 되는데 제 포트폴리오에 처음 단계에 있던 종목은 사실 SK증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증권이었었는데요. 현대증권이 제가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한 이후에 SK증권으로 제가 교체를 했었는데 그때 현대증권의 목표가가 도달했었던 이유는 결국 현대건설을 M&A가 좀 불거지면서 이것이 현대건설과 현대증권 또 다른 어떤 현대지방과의 싸움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제일 마지막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 현대증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현대증권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현대증권을 차익 실현한 이후에 제가 일단 그 SK증권으로 좀 갈아탄 그런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현대증권의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후회는 안 한다라고 보고 있지만요. 네. 일단은 뭐 연초 이후에 증권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하락 추세를 제가 볼 때 돌파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돌파한 이후에 2,400원을 중심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돌파를 즉 추세선 상단부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추세선 하단부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추세선 상단부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때 항상 쓰는 이야기가 여기에 만약에 해가 있다 그런다면은 해를 보는 종목과 해를 보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해를 쨍쨍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즉 상승 추세로의 복귀한 이후에 결국 복귀한 이후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꼭 SK증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권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꼭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증권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SK증권만이 꼭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다른 증권사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SK증권 오늘 현재 종가는 2,330원이신데요. 매수를 2,150원에 하셨고요. 목표가는 2,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네. 또 하나 새로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 있으시다고요? 네, 있습니다. 새로 포트에 편입한 종목은 STX 페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STX 페노션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 STX 페노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사실은 많이 물려있던 투자자들도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STX 페노션은 2007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그때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것이 경기 어떤 침체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전히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종목이 바로 STX 페노션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STX 페노션은 뭐 최근에 어떤 그 경기가 둔화 속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고요. 자동차주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해운주만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로 가는 것과 땅으로 가는 것도 가는데 결국 이제 바다로 가는 것도 갈 겁니다. 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물론 아무런 어떤 뭐 논리 없이 기대감만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BDI 지수를 보면 우리가 답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물동량 지수를 우리가 BDI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BDI 지수는 해운업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연초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해운주의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을 면치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BDI 지수의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연초 4,000포인트대를 유지했던 BDI 지수가 최근에 7월 달에 1,700포인트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BDI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은 종합 주가 지수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주가의 어떤 소외감은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BDI 지수의 상승은 결국 이것이 해운주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업종 순환매 전략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증권업종이 오른 이후에 철강 이후에 뭐 화학 이후에 자원개발주, 이후에 뭐 조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기세가 옮겨가면서 키 맞추기 전략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나타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해운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업종 순환매적인 전략 또는 키 맞추기 전략에서도 해운주에 다시 한번 상승 기대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한진해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같은 해운주라고 할 수 있는 STX 페노션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연일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STX 같은 경우는 좀 그룹적인 어떤 우려감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불거졌던 STX의 어떤 유동성 문제가 결국 STX 페노션에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역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리고 STX 그룹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X 페노션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LG전자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LG전자 매수를 10만 원에 하셨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LG전자 현재 오늘 종가는 10만 7천 원입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유 종목은 SK증권인데요. 오늘 종가는 2,330원이고요. 매수는 2,150원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2,5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손절가는 1,900원. 현재 8.4% 수익률 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은 새로 편입된 종목인데요. STX 페노션입니다. 오늘 현재 종가는 12,300원인데요. 매수는 11,700원에 하셨고요. 목표가는 14,000원. 매도가 현재 보유 중이신데요. 수익률은 5% 현재 나고 계십니다. 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 팀장님의 보유 종목들이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 함께합니다. 네, 먼저 샵 5588번으로요. 전화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 먼저 연결을 해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갖고 계신가요? LS 산전요. 예, LS 산전 갖고 계시고요. 언제 네. 매수하셨나요? 한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매수가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81,800원요. 예, 비중도 20%. 여쭤볼게요. 20%입니다. 예, 특별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글쎄, 좀, 고평가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예. 해서,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싶고요. 네. 목표가도 좀 알고 싶어요. 예,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의사도 있으신데 네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한번 상담 잘 들어보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LS 산전 수급은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도 오늘 많이 샀고요. 네.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급등이 한번 나타났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예.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주가가 6만 원대에서 2달 만에 거의 9만 원대까지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6만 원대의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수직 상승을 했다 그런다면 단기적인 수익률이 50%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이제 주가를 급등으로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적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조정세를 연출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결국 증시 격언이 또 한 번 들어맞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대감만으로 과도하게 올랐던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조정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조정이 나타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를 좀 단기적으로 이탈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탈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의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지난 장대 음봉을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기에서 장대 음봉을 나타내면서 결국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가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던 종목들은 반드시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그런다면은 장대 음봉의 반은 훼손을 해야 되는, 반은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으면서 추세선에서 좀 이탈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우려감들은 조금 아무래도 증시에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고평가가 사실은 뭐 작년도 실적만 본다 그런다면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퍼가 약 10, PR이 약 15배 수준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PR이 약 9.1배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이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도 좋게 나타난다 그런다면 고평가 이야기에는 더 이상 안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분야가 좀 다양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전기차 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사업 등을 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라 한다 그런다면 결국 녹색 성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손잡고 외치는 부분이 바로 녹색 성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기업의 성장성도 좀 보장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 역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룹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성도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전기차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요. 이에 따른다 그런다면은 지금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뭐 고평가, 그러니까 지난 실적만 본다 그런다면 고평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고평가라고 좀 보기에는 그런 힘든 상황. 다만 이제 최근에 2달 동안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수급적인 움직임을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타났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전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물량을 조금 드러내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보험금과 연기금, 투신권의 매수가 연일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우려감도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접고 결국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 전략으로 가열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9만 원을 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 9만 원이기 때문에 9만 원의 주가가 단숨으로 뛰어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9만 원을 뛰어넘는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10만 원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를 이제 손절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은 손절가는 좀 길게 8만 5천 원 정도, 7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싶은데 7만 5천 원 이탈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는 6만 5천 원 또는 6만 원까지 열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향후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지만은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한 어떤 뭐 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이 물량만 소화가 된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9만 원 또는 뭐 길게 본다 그런다면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S 산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양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는데요. 1차 목표가는 9만 원 설정을 해보시고요. 2차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겠다. 하지만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정도로 설정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문자보다는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한 종목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5588번, 샵 5588번을 누르시고요. 거기에다가 문자에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이렇게 장중에 오늘 시간 방송 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 문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형전자입니다.
1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신데요. 293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삼형전자 한번 살펴보죠. 네,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이제 콘덴서를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결국 이제 국내 어떤 그 기업들의 빠르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서 삼형전자 역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결국 연초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조정은 좀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IT 시장의 어떤 성장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LED TV가 나타나면서 결국 고단가 제품의 판매 호조 지속으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LED TV에 들어가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콘덴서보다는 약 판매 단가가 20% 높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LED TV 이제 겨우 시장에 좀 초기에 정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LED TV는 무한한 가능성을 배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LED TV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한국, 특히 이제 삼성이라는 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공식처럼 가버린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 확대는 결국 이 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매출액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거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도 드리지만은 결국 자산 가치 대비 주가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2,460억,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2,460억 원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삼형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 2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2개의 공장 중에 우리가 성남 공장이 있는데, 성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산 재평가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시가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봐도 약 2천억이 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공장 부지, 하나의 공장 부지만 한다 그러더라도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의 어떤 그 자산 가치를 조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런다면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약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장 부지 하나와 현금 보유량만 약 3,000억이 넘는, 즉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의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460억 원인데 결국 현금과 공장만 판다 그러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은 전부 다 만회가 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물론 수익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삼형전자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이 조정만 마무리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이분이 12,000원이 지금 매수 단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매수를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000원이 매수가 잘 됐다라는 것은요, 12,000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주가의 저항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삼형전자를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더라도 오전 프로에 한번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1차적인 목표가를 12,000원을 설정했고 2차적인 목표가를 14,000원을 설정했었거든요. 1차적인 목표가를 12,000원을 설정한 것은 12,000원의 기술적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12,000원의 기술적 저항을 뚫는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2,000원에 매수한 것은 절대 나쁘지 않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후에 지금 주가가 13,500원대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손절가를 설정을 한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12,000원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2,0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 또다시 박스권 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대까지의 추가가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자산 가치라든가 아니면 수익 가치에 대비해서 본다 그런다면은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어떤 우려감들이 좀 아무래도 증시에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목표가로 설정한다 그런다면 일단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12,000원대에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형전자까지 한번 종목 상담을 이어가 봤고요.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생명인데요. 9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다른 특별한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시지 않으셨는데요. 목표가와 뭐 손절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어떤 그런 보험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험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공모가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네. 하락을 하면서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우려감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 이제 공모가 이상에서 이제 주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의문점이 저도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점이 좀 많은데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얘는 15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다면 결국 금리 상승의 어떤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금리 상승의 호재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금리가 쌀 때 받아놓던 자금들이 금리가 높을 때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의 가장 큰 어떤 호재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보험업종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국내 대표적인 보험사라고 할 수 있는 네. 결국 삼성생명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지난 6월에 삼성카드로의 어떤 그 카드 결제를 철회를 했거든요. 더 이상 카드 결제를 안 받겠다라는 결론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것이 수익성 개선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보험사의 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가 아니고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카드 수수료가 3%, 4%대 수준이 유지된다 그러더라도 이게 3%, 4%가 사실은 매출액 대비한다 그런다면 얼마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영업이익이 10%인 회사에서 3%, 4%의 어떤 수수료가 절약이 된다 그런다면은 영업이익이 30%, 40%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의 호재와 맞물리면서 결국 이제 수익성 개선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가의 어떤 하락보다는 상승세의 영향이 좀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히 이건 내 종목이 아니다 또는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없다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15만 원대까지 주가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굳이 정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손절을 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물론 절대라는 기준 자체는 없지만은 펀드멘탈이라든가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손절가는 굳이 정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생명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굳이 손절은 하지 마시라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네트워크스인데요. 11,2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십니다. 예. 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움직임 중에서 가장 투각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라고 본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종합 상사 또는 자원 개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SK 네트워크스 역시 제가 볼 때는 종합 상사 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SK의 주력 계열사에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SK 네트워크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기술적인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2009년 4월달 또는 4월달에 고점을 나타낸 이후에 1년 넘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즉 만원대를 바닥으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종합 상사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LG 상사와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등의 어떤 실적들이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연일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원개발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원개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유가랑 좀 밀접하게 맞물리는 경향들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따라서 SK 네트워크스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의 뉴스가 나타났던 게 의류업체인 한섬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향후에 어떤
흔히 이야기하는 매출처의 다변화 또는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움직임을 살펴본다 그런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뭔가 해를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네. 지난 목요일 날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제가 볼 때는 바닥권을 좀 탈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주가가 좀 해를 보는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1년간의 하락 추세를 조금 뒤로 쳤고 지금은 상승 추세로의 어떤 추세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목표 단가를 설정해라 그런다면 12,000원이 단기적으로 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즉 마의 어떤 지수대, 마의 어떤 가격대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얼마에 매수하실 수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1,000원, 12,000원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역시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대를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8,000원대까지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10,000원, 목표 단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2차적으로는 14,000원대까지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1차적으로는 12,000원까지 그리고 12,500원까지 2차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은 만원대, 8,000원대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만원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진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은성 팀장님의 최종 결정은 투자자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은성 팀장님의 설명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팀장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클럽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종목 상담을 원하시거나 투자 상담을 원하시면 샵 5588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